부작위범의 공동정범과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쟁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선장이요. 선장은 승객들을 구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하지 않고 혼자 퇴선했죠. 즉 부작위했죠. 그 부작위로 인해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렀죠. 따라서 살인죄가 되는 건데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 첫 번째 쟁점 부작위범,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하는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실행되지만 적극적 행위라 하면 작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작위 행위에 의해서 실행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18조가 규정하고 있죠. 부작위범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여기서는 보호법익의 주체라고 하면 승객이 되겠죠.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 발생이라고 하면 여기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다. 살인죄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선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일단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선장은 구호 조치를 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하지 않았죠. 따라서 선장의 부작위는 형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보호법익의 주체가 승객들이죠.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선장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선장은 구호 의무가 있죠. 승객 구호 의무가 있죠. 부작위 행위자가, 선장이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구호 조치를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즉 승객들이 사망하지 않아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장에게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구호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면 승객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작위로, 살인죄가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승객들을 일부러 익사시켰다, 밀어서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켰다, 이런 작위 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부작위로는 법익 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 지금 이 살인죄는 작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선장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부작위한 거죠. 이 부작위를 살인죄에서 얘기하는 이 살해한 거다, 즉 자기와 동등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부작위 행위자, 선장이 그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서 자기의 의무, 구호 조치로 함으로써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살해했다, 살인죄에서의 규정된 살해, 즉 자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법은 물론이고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보셨고, 두 번째는
부작위범, 부작위 살인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부작위 살인죄. 살인죄는 고의범이죠. 이 고의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인식을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무자의 예견, 인식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이죠. 당연한 거죠. 불확정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 살인죄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따라서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선체를 혼자 탈출했다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쟁점은 인과관계, 인과성이에요. 부작위범의 인과성. 부작위를 하고 즉 구호 조치를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체를 혼자 탈출했어요. 배를 혼자 탈출했단 말이죠. 이 부작위와 승객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작위 살인죄가 되겠죠. 근데 이 인과관계성은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냐? 자기 의무를 다했다면 승객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면 이 부작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선원들은 자기의 의무가 있다.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했다. 부작위했다라는 거죠. 부작위에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런 부작위는 자기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구호 조치를 했다면 승객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자기하지 않은 부작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즉 선장의 구호 조치 의무 불이행, 부작위는 승객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부작위 범위 성립한다.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선장에 대해서 보셨고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쟁점이 이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입니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부작위범의 요건도 갖추어야 되고 또 부작위로서 공동에서 범행을 저질러야 된다. 공동정범의 요건도 갖춰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자, 일단 선장은 피고인 갑,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라고 봤었고 지금 여기서는 1등 항해사 피고인 을, 2등 항해사 피고인 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등) 항해사 피고인 을과 2등 항해사 피고인 병에게 이 피고인 갑, 선장 피고인 갑에 대해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장 갑은 일단 부작위범의 살인죄가 되죠. 그래서 을, 병도 부작위로 가공한 것인가? 공모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자, 한번 읽어보죠. 선장 피고인 갑, 1등 항해사 피고인 을, 2등 항해사 피고인 병은 아무런 구호 조치 취하지 않고 퇴선했습니다. 부작위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요. 1등 항해사 피고인 을, 2등 항해사 피고인 병이요. 얘네들은 선장의 실행 지휘에 따라 승객들의 이동과 탈출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벌써 좀 느낌이 이상하죠?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장은 퇴선했잖아요. 그죠?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선장의 지휘 내용이나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선 유도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승객 등의 퇴선을 위한 선장의 아무런 지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을병이 단순히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다거나 혹은 대기했다, 부작위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정만으로 선장과 마찬가지로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의 사망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을병은 선장이랑 동급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승객들이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결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지위도 아니고 저지, 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선내 대기 중이던 승객들이 탈출에 실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있지만 그런 피고인 을병, 항해사들의 그런 부작위를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했다, 탈출했다. 그러한 부작위는 선장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 을병, 그 항해사들이 선장과 함께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그 선장, 피고인 갑의 부작위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피고인 을병, 항해사들한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이것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 을병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던 거죠. 피고인 을병에 대해서는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 공동정범 인정 안 된다라고 본 게 다수견해죠. 물론 반대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가 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1등 항해사 피고인 을, 2등 항해사 피고인 병이 부작위 하긴 했지만 선장과는 똑같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의 부작위는 선장처럼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또 선장의 부작위 살인행위에 미필적 고의로서 공모가담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 을, 병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부작위하면서 선장한테 공모가담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 을병은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안이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쟁점들이 몇 개 있죠.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그리고 미필적 고의, 그리고 부작위범의 인과성, 그리고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관련된 쟁점들이 있는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